보시면은 이해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또 저같이 엉뚱한 사람의 얘기도 조금 청구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대체로 다 모이고 난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이 진리의 3대 원칙을 이거를 모른다고 전년 우리는 금시초문이거든. 누구도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저는 보지는 못했고 어느 책에서도 없어요. 진리의 3대 원칙은 어제 제가 말씀한 학설 표현법으로 이게 실상 표현법으로 달리 이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본래 진 이름은 진리의 3대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원칙이라고 했어요. 진리 3대 원칙.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리. 정리는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진리 하는데 이 정리는 수학의 정리하고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 무리는 이 모든 종교나 해탈, 열반, 산매 이거는 무리입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개인 운명 이런 거. 이런 거는 무리로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망리소관인데, 망리는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이 살아나가는 이 법도라든가 이건 전부 허구식이라 이럽니다. 그건 어떤 독특한 그게 없죠. 그러면 이 망리소관에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오늘 한번 망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교도소를 웬만하면 나는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보라고 아주 엉뚱하게 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라고 하는 데는 죄진 사람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또 아무나 못 가는 이유가 있으나 한 번쯤 나머지 물건이라도 슬쩍 해가지고 가볼만 한데라. 바로 이게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 망리의 어떤 차원입니다. 그 교도소라는데 그 들어가면은 범법자들 그야말로 이 세상의 우리가 말한 윤리 도덕이나 우리 정상인의 사고가 전면 통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세계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신앙이 하나 있다고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찾아라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분들의 할렐루야나 우리 스가모니 관세음보살은요, 우리 이 정상인이 평소에 살면서 생각하는 관세음이나 예수님은 아니라요. 그거는 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세계 차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독특한 사회, 이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버려받은 어떤 율 속에 갇혀있는 그분들의 의식구조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거는 같이 자기가 그렇게 되어보지 않고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 세계에 절대의 믿음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상한 얘기죠.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문주방 신앙이 있어. 문주방 신앙. 문주방 신앙이 있는데 그 문주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저 집에 문 닫고 나면 이거 말입니다. 문주방. 문설주지요. 그 문주방 신앙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술 믿든 뭘 믿든 간에 보면 이거는 이 작자들은 누구든지 이거 문주방을 만약에 밟거나 걸터 앉으면 맞아 죽습니다. 그거를 뭐 저놈이 미워서 때리고 어쩌고 하는 구실도 될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우리 보살님 같은 경우는 누가 부처님 욕하는 소 들으면 막 모르긴 몰라도 막 어디만쯤 들고 뜯깁니다. 가슴. 우리 그리스도인한 데 가서 예수님 험담 한번 해봐요. 막 절단 나죠. 막 딱 그래요. 자기 살구치를 잡아 뜯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 말이야. 참 이상한 사회에 다 있다. 그 뭐도 안 통합니다. 그분들. 그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점잖은 분도 있어요. 그 세계 들어가면 어쩌다가 과실로 잘못돼서 들어온 이런 분들은 그 영창에 집어넣는 말하자면 영창의 그 감방이 달라요. 감호실이 다릅니다. 경제사범이 가는 데가 다르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말이지 어디 역저질 도둑질 아니면 사상범 이런 거는 전부 감방소가 다르지. 그런데 그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은 똑같은 신앙이 있는데 이 문주방 신앙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어제 말씀드린 진리의 3대 원칙, 어제 말씀으로는 실상의 표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실상을 보통 진리라 하니 실상의 표현에 정리가 있고 무리가 있고 망리가 있는데 지금 망리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내 얘기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선생님들은 이것을 많이 응용을 하셔야 되고 이걸 앞으로 애들 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적 측면에서 많은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지한 어떤 인간의 맹신이 모인 어떤 막연한 기구의 기복신앙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 불교의 아주 더러운 측면이 어떤 면이냐 하면은 자기 가슴이 아프고 자기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안되고 욕구를 많이 충족했을 때만 절에 가거든요. 자기가 행복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도 좀 차원이 다른데 물론 그 비슷합니다만 어떤 문주방 철학이 있느냐. 밟으면은 절단이라. 누구든지 밟으면 어떤 미신이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느냐 하면은 절대로 그 감방에 있는 사람 누구도 저 집에 가지 못한답니다. 재판하면 성수하면 다 전대겨. 다 신형을 받는다. 이런 무슨 사모니즘 뭐 그 이상한 그런 게 뭐가 있어. 자 볼까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정말로 그런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이죠. 앞으로 이 문에 대해서는 많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이 문 가면 불교는 문으로 시작하거든요. 불교는 1.5부터 시작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문, 12 12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얘기가 불교 학설입니다. 이 문에다가 만약에 사람이 저게 뻣뻣하게 섰다. 이게 무슨 글자인 줄 압니까? 처먹고 할 일은 없는 한자라 이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무식한 것 같지만 자식 새끼들이 어쩌다가 불행하게 처먹고 할 일 없는 무직자 될까봐 그렇게 가슴을 펄떡 뛰던 겁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선생님들은 까다롭이 애들이 문주만 밟고 서면은 욕은 하긴 했는데 왜 그런가는 전혀 모르고 나무랐다 이기라. 이것은 벽에 선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애들이 그거 썼다고 해서 무슨 망조가 들어서 애에게 무슨 천벌이나 어떤 우주적인 뭐에 의해서 어떤 저주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될 건가 안 될까는 모른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이미 자식의 어떤 하나하나 행위에서 벌써 이것이 싹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미래의 희망 색깔과 빛깔과 향기를 느꼈다 이 말이라. 이게 곧 무슨 망리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 제수들이 이걸 알고 이런 의미를 알고 그분들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질 때는 한두 사람의 경험으로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사실은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좋은 예로요. 어린애 놀라고 배가 막 짙트는데 한막해도 이틀 살고 하만 지르고 아가 나와. 그럴 때 옛날 같으면은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쫓아가서 저기 어디 길가에서 말라 비틀어진 아주까리지요. 아주까리 대원 거는 비다 그날 손 있는 날은 손 있는 방 어딘지 모르지 마음대로 고생하듯이 하나요. 갖다 씌우기 바쁘게 핑하고 앵하고 나와요. 자, 문은 다 이렇게 생겼지요. 이봐 알 하나 앉혀봅시다. 영창에 들어앉은 지 꼬라지가 된다는 사실 선생님들. 미신이 뭐고 전통이 뭐고 토속적으로 내려오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토속학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이것을 선생님들이 깨닫고 애들에게 가르쳐줘야만 애들이 이거 엄마 미신에 미신 가는 소리를 안 해요. 미신의 정의도 모르면서 미신 간다. 예?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미미하다 이 말 아닙니까? 미혹이란 미자입니까? 미혹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혹이 있지. 미혹은 없는 게 아니지.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은 힘입니다. 신역에서 신자만 딴 겁니다. 미미한 힘입니다. 천에 만에 억만 분의 일의 어떤 확률성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미신이라. 그래서 집에 새끼가 자꾸 저게 골다니면 영창 갈 확률은 다분히 된다 이 소리라. 네? 내가 선생님들 관상을 다 보고 이 집에 아들이 미치겠고 저 아들이 어쩌겠다 하는 거를 나름대로 점치는 것도 얼굴에 쓰여있는 조그마한 점 하나 가지고도 다 읽어내요. 보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잘생긴 그 얼굴 있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원만하십니까? 저렇게 참 잘생긴 얼굴에 어딘가 아무리 뭐를 감추고 숨기고 해도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빛깔 때깔 어떤 그 마음으로 느껴오는 어떤 감상에 의해서 그분의 현실 주변 환경은 거짓없이 이 글자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굴 말은 안 합니다만 황현이 권력 때문에 찌삐다고 때문에 죽을 고생인 일생을 해야 돼요. 그건 누구나 안 그러냐 이러지만 그러나 두드러져요. 권력이면은 현계관까지 다 들어가지요. 집안 친척까지. 그거는 비록 이러한 상형적인 어떤 말하자면 문주방을 뜨거 딛고 썼다든가 물주방을 건더 앉았던가 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닌 얼굴에 어디 아무 어떤 점이나 어떤 표정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들 아침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 조금 늦잠 주무시고 되게 바빠 그냥은 못 가겠고 대충 이렇게 체면치를 좀 일하시고 가다 보니까 어째 요걸 하다 어째 급해가 익하고 뭐 이런 데 뻘겋게 치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날 가면서 아가 반드시 손에 피를 내요. 반드시 여기에 다쳐가지고 들어와요. 선생님들 자서는 찾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행위라. 그 무의식적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떤 것과 결부된다 이라. 한참 바르다가 이것을 월권을 해버렸어 이렇게. 에? 선생님들은 제대로 하신데 월남 안 하시고 조금 미루면 월남이라 하고 이건 월북이라 하는데 아니 사모님들 요거 하실 때도 이거 좀 미용학을 우째갈지는 나 모르겠는데 미용학도 남해로 관상계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서 미용 화장품 팔아먹어야 돼요. 에? 입술이 보면 요래 안 생겼습니까? 요래 생겼으면은 입술이 정확하게 그거는 이 38선 경계를 넘지 마라 이라 어째라고 좀 큰 입을 그리려고 이렇게 하신다든가 이러면 월북 월남을 해가지고 이거는 윗사람을 봐요. 자기 남편을 보고 밑에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은 외박을 하고 영감은 저 어디 가서 피박을 한다 이 말이라.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냐 관상 얘기 비슷한데 그게 아니고 선생님 참 좋은 얘기죠. 이게 지금 정리 우리가 지금 보세요. 아들한테 자꾸 선생님 가르치기는 둘다기 둘은 너희다 이런 미친놈은 학설이 어디 있어요. 어째 둘다기 둘이 너희입니까? 어? 개성으로 말하면 너희도 너희겠지만은 질량 내가 참 이런 그러니 애가 둘다기 둘은 얼마냐? 5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네 IQ는 조금 오버센스해서 하나가 더 넘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또 갖다 살짝 갖다 그렇게 그러한 사고에 대해서 이만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이러지 마세요. 전혀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우주 법칙에는 전년 다수도 되고 열도 되고 스물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학을 제가 강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놈의 강의를 내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별걸 다 합니다. 사주 얘기도 하고 이런 점치는 얘기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은 애들이
왜 문주방에 앉으면 안 돼요? 이랬을 때 정확하게 선생님들은 학설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문주방경에도 철학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문문자에 사람이 서면은 처먹고 할 일 없는 빌어먹을 한자가 되고 문주방을 턱 이렇게 걸터 앉으면은 이거는 재수 숫자가 되나니 형무소 가서 들어앉는다 하는 이 상징적 학설 처먹고 할 일 없는 기나 더 만날 영차이나 아무것도 할 일은 없거든. 선생님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경험이 있어서 합니다. 요거는 거기 간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는 강화에 가다 제도지가에 들어가 봐요.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특히 부처님 말씀 같은 거. 삼맥하면 내가 삼맥에 들어가서 삼맥 얘기를 하라 얘기를 허술하지 말고, 에? 비국하면은 그런 빌어먹는 게 비구니까 한번 적어도 2, 3년 빌어먹어보라 이게요. 어? 학하면은 학이 뭔가 알았다면은 글자 한자 가지고 10년, 20년, 2시간, 3시간 해도 글자 한자 놓고 아자 하나 놓고 관을 해보라 이기라 명상을. 예? 그랬을 때 그 아자의 의미가 하늘천자의 의미가 환하게 거저지. 이거 하늘천께서 하늘천 입에 들들 왜왔다고 천자가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고 그래요. 명상이 없는 놈은 그런 학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망리의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죠. 법주처럼 공식에 의한 어떤 우리는 공식만 자꾸 가르쳐줬죠. 요건 요래야 된다, 차례는 요게다, 요것이 똑바른 것이다 이랬지만은 또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망리철학. 아까 이제 요 망리에서 정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망리 얘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너무너무 이게 망리 철학이 신비해가지고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 요 아는 요 고향 양반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눈이 감긴 거 제대 부가에 왔다 이라. 쓱 들어온 거 보고 직권치직 한게 어제 아래 직권치고 나서 이렇다 이기라. 병원에 얼마 전에 지금 몇 달 댕기도 안 낫는다 이기요. 저 선생님들 집에 가서 그 모두 남편이나 아니면 주변의 형제간이나 먼데 어디 갔다 와서 간띠 띵띵구 병원에 간 게 감거락하는 거 있지요. 그거요 부작 한 장이면은 거짓말같이 낫는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망리 차원에서 그런 방법도 찾아야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꼭 병원에 가서 뭘 뒤다봐야 되고 그게 뭐가 벌어지가 있다 뭐 어떻다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야 가만히 앉아 내 머리가 여도 스물스물하고 공기도 건질건질하다. 이게 과학으로 설명됩니까? 엑스레이 나옵니까 그게?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 못됐느냐. 꼭 이것은 공식이면 안 믿는 거. 그게 비과학이라고. 지가 과학을 알고 과학이라고 하면 난 걱정나네. 이러니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 될 줄 알고 꼭 내가 정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한두 번이라도 내가 얘기하는 이 학설을 꼭 들어주시가지고 이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깨알같이 쏟아져 나온 이 모든 학설이라든가 역사, 우리 민속 여러 가지 그게 무슨 예술이고 문화고 그 어떤 면 측면이든지 이것을 애들에게 제대로 깨끗하게 전수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본다면은 내가 누 집에 가가지고 초상집에서 밥을 먹고 왔는데 거질로 맥혀서 병원에 가서 아무 말해도 설사 뭐다 이거 가보니 뭐 바이러스다 해서 해도 안 나요. 과학적으로 약을 정리로 약을 먹이는데 안 낫는다 이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때는 안 되지. 네? 무리 차원도 있어요. 한번 치료해봐야 되게 무리 차원이 있습니다. 그 무리 차원은 뭐냐? 이거 내 노력하고 잊어버리고 한번 있어보는 것도 무리가 되겠죠. 또 우리 본래 무리 차원은 명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명상, 우리가 말한 참선,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 말하자면은 이 정신공학, 정신공학이라는 건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전부 명상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비우는 거, 이걸로도 한번 해보라 이게. 이게 안 되면은 망리 차원에게 한번 여기 와서 부적을 쓰지 뚱땅거리더니 무당한테 부지라도 해보라 이게 나요. 이걸 덮어놓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게 정말 미신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존재 여부를 얘기를 모두 많이 하는데 이 존재라는 말 자체가요. 이 자체 글자 자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 사람이 대단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존
이것이 우리가 흔히 쓰는 존재의 있다는 얘기의 이 글자입니다. 있다. 똑같은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제 얘기한 물적인 표현에서 어떤 물질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 죄는 중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데나 통해. 이것은 요게 아들 자자가 붙었기 때문에 영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영성적인 걸 말합니다. 이 글자가. 영적인 차원을 존재해 이래지. 영적인 차원을 존재라고 합니다. 나의 존재하면은 맞아요. 연필 한잔 놓고 이건 나의 존재야. 옷을 갖다가 이건 나의 존재야. 그런 말도 써도 안 하죠. 이건 안 되죠. 실전이 존재니 하는 이 제자가 사방 따라다니는 것은 중성의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이기도 하고 물적이기도 한 양면성을 띤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몸에 간이 띵띵 누가 왔다. 아니면 집을 곤치 눈이 방기가 됐다. 이랬을 때 곤치는 어떻게 곤치느냐 하면 약을 먹인 것도 아니라요. 집안에 그 헌 집을 이렇게 수리한 것 같으면 그 집 동서사방에 저녁 6시 넘거든. 쑥으로 뜸질을 한 이틀 사흘 해주면 웬만하면 그냥 깔아앉아요. 집에 못을 꽉 들고 쳤다. 대부분 삼눈 섰다 해서 눈이 벌겋다. 병원에 가면 결막염이라 해요. 결막염 3개 턱거품 다 집어넣어도 안 나요. 그거 그냥 내두고 그 자리 쑥을 한 방 떠만 나요. 이걸 뜸을 들이라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가는 이게 너무 심리학적으로 미묘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내가 그러면 하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이걸 건드리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래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물건은 있던 자리 없어도 이상해집니다. 정신적으로 벌써. 내가 이 방에 살면은 적어도 이 방의 공간은 나의 어떤 의식구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의식으로서는 요런 구조. 이것을 장엄이라 이랍니다. 부처님 경전에 장엄 하는 얘기는 내면의 의식의 그 꾸밈이 현실을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극락세계 아미타불의 의식은 극락세계라고 하는 장엄의 현상으로 나타나 있다 이기라. 선생님들이 아름다운 집, 좋은 남편 거내고 좋은 자식 가내는 거는 자기 의식의 과거생의 장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물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안에 있게 되고 안에 있는 것이 바깥에 된다. 이 논리의 학설로 좋은 글을 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헤르만 헤세 그 양반은 보살입니다. 부처님 큰 제자였어요. 그분이 그 안가받기라는 걸로 노벨상 받은 그 작품을 또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뭐가 와닿아요. 안에 있게 밖에 있게 될 수 있고 밖에 있게 안에 있게 될 수 있다 하는 학설로 세상에 안 낫는 병이 우스운 얘기지요. 부적한 장으로 날 수가 있고 그건 망리 차원으로 낫는다. 이 말을 내가 하려고 이상한 얘기가 자꾸 됩니다. 지금 무리 차원으로는 기도하는 거 산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신령이 나타나서 뿅 하고 먹으라 해서 약 하나 줬는데 먹고 나니 나았다. 이것을 어떤 빌어먹을 너무 유명한 인도의 저기 어디 뭐 서양의 미국에 어디 영국에 있는 유명한 심령학자가 와서 과학으로 증명한 게 어떨까? 대답을 보내요. 그게 무슨 놈의 심령과학으로 이 설명이 됩니까? 그래.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서로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한번 아파서 기도해봐요. 밖에 나가던 사람은 그래요. 나도 지금도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잠깐 한 20-30분간 이 명상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말하면 무리의 역학을 가지고 나는 나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되게 아프면 세상에 아무 약을 못 안 나요. 반드시 할배나 누가 나타나서 약 한 그릇 딱 주면 나아요. 이게 뭡니까? 무리의 차원이라. 무리. 선생님 맞죠? 그래야 대답이 되지. 이제 선생님들은 어디 가도 유창하게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논리든지 학설이든지 집에 있는 그림 하나라도 함부로 그러면 집구석에 제한되는 것도 이제 알아요. 아무 꽃이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몸에 좋을 수 없다는 요즘 와서는 그런 꽃에 박사가 있어가 조금 상당히 근사한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는 뭔지 내가 얘기한 진리의 3대 원칙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처럼 세세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해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왜 법이라고 하는 법자를 이렇게 쓰는가를 이렇게 쓰는 걸 법이라고 하는 걸 꼭 믿어 주십시오. 위에 3개 걷는 거는
하나는 정리, 물이 망리기 때문에 너를 점을 3개 찍었다. 물숫자로 자꾸 이러지 말고 맞아요 맞기는. 물이 설설설설 흘러가는 그 자체가 법이다.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가는 거 있지 왜 자꾸 돌아가는 거. 이걸 법륜이라 하죠. 돌아가는 걸 법이라 합니다. 자꾸 뱅글뱅글 도는 거 움직이는 거 그냥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움직이는 걸 차라이베이 하죠. 인도말. 차라이베이를 이 법이라 해요.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드린 실상표현이라고 이랬습니다만 진리의 3대 원칙으로도 기억해 두시고 선생님들은 내가 앞으로도 쓰고 있으니까 원고가 끝나서 책이 나오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안에 나름대로 사상하게 아주 재미있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 것이 망리라 하는 거 예를 들면 집터 보는 거 묘터 보는 건 다 망리에 들어간다 이래 아시고 희한하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상하게도 망이라는 망자가 어쩌려고 이 망한 여자 이래서 흔히 우리 망할년 이랬는데 이 망자가 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서운한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지금 왜 이 망자도 하필이면 밑에 다리를 오므리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거잖아. 이거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요새 여러 놈들 시집 가거나 장가 가고 여러 젊은 놈들 아무것도 몰라요. 부모 가르쳐준 것도 없어가지고. 적어도 여성이 생리가 있을 때는 그 남자를 타넘질 말아야 돼요. 타넘으면은 계속 치질이 나서 여자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생리를 해요. 피똥을 쌉니다. 그걸 병원에 가서 이정인이 치정인이 치료니 가고 치료하니 낫습니까? 째도 안 나고 후비도 안 돼요. 자기 마누라나 자기 누나나 자기 누군가 타노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리가 끝나면 나요. 어쩔 작정입니까 선생님들. 지금 뭐 결혼식 화촉이라 하고 결혼이라 하고 화혼이라 하는데 그 글자의 의미도 지금 모르죠. 예식하는데 그 예식이란 예자에 대해서도 전혀 의미가 지금 전달 안 돼가지고 마음 시집과 장가갈 때 꽃꽂이 요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여자라 하면은 머시매를 못하는 먹게 했는가 하는 거 이제 조금 정답이 나오십니까? 나는 이 수십 년간 많은 환자를 치료해가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는 그런 역학관계를 알기 때문에 우주적 어떤 진리에서 오는 망리 차원을 알기 때문에 간간히 풀어주기도 들어합니다.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봐. 그게 의학으로 되겠는가? 지금 현재 밑으로 피 싸는 사람이 낫는 거 안 나아요? 가봐요. 안 돼요. 지금 의학 박사, 우박사님 모이도 시기네요. 그래서 이 진리 3대 원칙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도 없겠고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갑시다. 우리 하문 글자를 조금 아는 좀 어떤 지혜라 그럴까 이해의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하문 구성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전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소리하고 이 모양이 어떻게 결집이 돼서 어떻게 이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대충 신문이나 또 그동안의 글을 보시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얘기라요. 예를 들면은 이 강자 같은 거는 보면은 이 자형 우성이라고 했는데 좌쪽에 있는 이건 뭐든지 이건 안 보고 여기에 있는 요것만 이른다 이거지. 이걸 공인대 광이라고 이른다 이 소리죠. 네? 가 이렇게 하 이리고 요 수라고 요건 안 보고 이런 유지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죠. 많지 이런 자가. 네? 예를 들면 새벽 종자 같은 거 이 지금 새벽 종자만 해도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종식이니 뭐니 남자들 종자 김종필 씨부터 이 굉장히 이 종자를 많이 씁니다. 세상에 이리 빌어먹을 놈은 난 알다가도 모르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어느 옥편에 가보세요. 이게 금으로 되지 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김 빠진 소리로 계속 김 하고요. 김가 선생님들 앞으로 족보가 꼰쳐야 됩니다. 원래 금씨입니다. 어째서 금가가 김이 됩니까? 그래.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 올라가 400몇십 올라가 2조 때 이성계 씨가 이가 외에는 금이 임금이 될 수 없다. 걔가 너들 김장사나 하라 이래가지고 그래 이 김이라 했던 거라.
옥편에다가 인제 와서 요즘 와서 근대에 나온 옥편에는 썩김자 일어났어. 아이고 세상에 지멋대로 그래 정상. 난 인류 역사상에 이북이 김일수보다 더 지독한 학정과 폭정과 인류 문화 사상까지 바꾼 사람은 20에게는 없다. 이래서 앞으로 이가는 앞으로 적어도 100년 안에는 이가는 대통령 못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이승만 때에서 끝났어요. 1세기가 지나야 다시 이가가 대통령 돼요. 왜? 죄를 엄청나게 지었어요. 이가 선생님들 미안합니다. 나한테 대들어봐야 꼼짝 못해요. 더 우스운 얘기가 쌀밥을 갖다 이밥이라 해서 이가밥이라 해서 나한테 충성하는 밥 먹지 마라 이랬으니까 그 쌀을 갖다 이가밥이라 했는 것까지 해서 이분의 김승희는 김밥이라고 안 그랬거든. 그거 보입니까? 산천 진영 뒤집어가지고 바꿔놓은 건 어째고? 에? 지산 저거 지마라 자기하고 사상이 다르다 해서 예의 비름을 너하고 나하고 사상이 다르다 이래서 진짜 다들 있자 이럽니까? 시리산 에이 암만 기대도 꿈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나타나. 원래 그 방향산 아닙니까? 지혜이산 이 말인데 암만 깨도 꿈에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300일 동안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에이 이것이 당신 나하고 사상이 다르대서 지리산이라 하라 해라 지리가 아니라. 그래 저 금산 보광산을 갖다가 원래는 보광이라 넓은 빛나는 산 보광산 보광이란 말은 비로자나불 말이에요. 비로자나불 산이다 이 말인데 거기다가 당신이 내 손 이루어주면 내가 비단 갖다 중국 놈 내가 융단 금단 호박단 갖다가 팅팅 감아주겠소 이겠는기라. 암만 금산이 조목띠만 해도 그 감을 재주고 있나 대통령 되고 나니. 거기서 얻은 게 석가래 세계 아닙니까? 응? 그것을 꿈꾸고 나니 임금들 꿈을 꿨어 꾸기는. 그 이성계집 꿈꾸고 기대했다는 그 도량 가봤지요 보려면. 우리 뭐 불교 신자님 다 대자수가 다 기기 때문에 보량 가면 그 뭐 한참 정신없이 모두 다녔을 끼고 뭐 무슨 한 소식 얻으려고. 나도 좀 가있다 왔어요. 그 보광산에서 뭐 꿈 하나 얻고 거기서 내가 하겠다 해서 임금되고 나서 도대체 임금아이라 뭐 미국에 뭐 지금 대통령이라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나 비단검잘 나서 검산이라 했다는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로 이 검은 검이라고 그냥 내둬야지 이걸 어째서 김이라고 합니까? 김은 검과는 역시 우리 발음하고도 영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글에서 김 이랬을 때는 김은 오행에 목이 돼버립니다. 오행에는 목이 돼버려요. 김은 검이라고 했을 땐 글자 그대로 오행에 검이 됩니다. 우주의 본질, 우주의 자장 이걸 검이라 해요. 앞으로 이제 오행 배우면 자세히 나옵니다. 얼마나 이 자부심 가는 검성인가. 아무나 이건 건강가 못돼요. 부처의 종자가 아니면 건강가 못돼. 그런데 현 얄궂은 일도 다 있지. 세상에 새벽 종자로 종식이라고 짓으면은 여기 설립자 요래 좀 쓰는 게 시간 좀 그래 낭비한다고 아따 귀찮다 해가지고 이다가 묵을 종자 떡 따라가지고 도라지 잘 됐지. 그래. 앞으로 거짓말인가 보세요. 자기 본래 종자가 이 종자인데 묵을 종자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재 부도가 막 나고 안 돼요. 집구석 안 됩니다. 되는가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봐요. 정필씨 얘기 한번 할까요? 계속 침몰했어요. 왜? 쇠가 무거운 게 빠질 수밖에 더 있나? 거기 새벽 종자가 뭔데? 아이동자이라. 또 꼭 여기에 우리 불교 신자 우리 보살님들은 꼭 알아놔요.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알아놔야 됩니다. 종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이랬을 때는 조그만한 종, 소종 이런 거 조그만한 거는 요렇게 쓰고 무거운 거 큰 거 에미니종 같은 거는 이 종자를 써요. 예? 부피와 무게로서 질량으로서 이렇게 쓰는 기라. 그러면 본디자는 뭐냐? 제기종자입니다. 종기가 전으라 이러죠.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종기종. 요 복습별 종자입니다. 이게. 보세요. 꼬라지 잘 됐지. 그걸 갖다 새벽종자라고 자기 종덕이라고 종식이니 뭐니 하죠. 종렬이니. 문패 가보세요. 귀찮아서 이제 안 썼어. 설자를. 다 망합니다. 이거. 역학적으로 어제 우리 얘기한 성명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글자 의미도 몰라요. 제사 지내는 제기종 종집배 종자를 그래 새벽 종자로 읽어야 된다. 이게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가르치는 그게 그래 잘난 그 고값 본 것까지 받아 잡사가면서 애들한테 그래 가르친 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째 되겠는가 이 꼬라지가. 지금도 이거 싸웁니다. 이정자가 옳으니 이정자가 옳으니 싸울 게 어디 있어 그래야. 아 새끼 종자가 아니라 맞잖아. 아이 동자 아니라 아는 조만한 거 아니라. 그 조만한 종이고 그다음한 거 이거 무거운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이러면 되잖아.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그래. 뭐 역사적으로 이조 때 뜨고 어디가 뜨고 그게 무슨 역사학적 고고하기 뭐가 필요해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종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망리입니다. 네? 망리라는 게 뭐냐? 아이 종자를 달았을 때는 가볍게 팔팔 나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을 하지만 무굴종자 달면은 다 부도납니다. 지금 여기 근방에 있는 뭐 어느 태창 기업에 뭐 어디 누구 내 아는 분은 그날 당장 내가 가던 날 부도났는데 이름 문패 바꾸라 해서 바꾸는 3일 만에 복권이 됐어요. 그런 기적도 일어나는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어디 점하고 어쩌고 요걸 얄팍한 상술 가진 사람들이 이걸 장사해 먹는 사람은 지구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 종이라는 것도 이 세금자 이걸 안 보고 옆에 있는 이걸 보기 때문에 아이 동자로 동해서 종칸다 이렇게 이런 유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성 그러니까 우형자성 그러니까 이거는 또 우쪽에 있는 형 좌쪽에 있는 소리라 이 말인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비둘기 구자거든요. 비둘기 구 우형 자성은 좌쪽에 있는 소리 읽어요. 그 비둘기 구 요건 합 여기 바뀌는 거다 가만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지? 맞아. 합 예, 구 예. 여기 여기 요 자기 옆에 있는 그 글자를 이리는 걸 말합니다. 요 짝에 이리는 거, 요 짝 안에 걸 이리는 거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상형하성 요 밑에 조자인데 촉하고 요것도 촉하고 그렇죠. 위에 걸 안 보고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한문을 앞으로 보고 이리는데 참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또 요 바자 같은 거 우리 바람일먹 하는 거 이런 거 안 했습니까? 특히 불교 용어가 많이 그렇습니다. 하형 상성을 내는 경우 많습니다. 불교 용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가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걸 읽어요. 하형 밑에 있는 형을 요걸 여자를 이리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바사를 이린다 이 말이지요. 또 요거는 내형 예를 들면 문자 같은 거. 참 이게 우리가 이 문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누구든지 좀 해박하게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이 듣는 것부터 가르쳐 줬더라면은 아마 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가는 우리 민족이 안 됐겠는가. 그 일본 사람이 무엇보다도 그 애들에게 그 교육을 시킬 때에 듣는 그 말하자면은 청강 자세 또 이 학생의 수업 태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청강 자세를 무엇보다 소중히 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청강 자세가 가장 좋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여시 아문이라 이래서 사실 그 자체와 같이 꽃은 꽃과 같이 나무는 나무와 같이 소리입니다. 그와 같이 들어야 된다 이랬거든. 여시 아문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라.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은 문자 문은 이게 큰 문 아닙니까? 사람 우리 얼굴에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이문 있고 목문 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죠. 비문 있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 문 안에다가 기자를 이래 썼다. 이건 무슨 소리냐? 문 안에 기자 쓴 건 뭐냐면은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다는 글자입니다. 이 문자가 들을 문 이랬는데 마음으로 들을 문 이래야 맞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듣는다는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들을 청자 임금왕자 쓴 거는 성인 성자 옆에 있는 요 성인 성자 밑에 오는 왕자 있죠. 입구자 옆에 요걸요 변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듣긴 듣되 어떻게 듣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방, 사방 위에 열십자입니다. 사방 요게 넉살자 썼습니다.
여기 우리가 말하면 사방에 4대, 이걸 4대 이랍니다. 4대 가면 지사분 그 우주적인 어떤 에너지 차원입니다. 시방으로 이것을 우리 말로는 14라 이릅니다. 14는 뭘 14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몸에는 14개의 경락이 흐릅니다. 특수신경의 궤도가 있습니다. 좌측에 12, 우측에 12, 앞에 인맥, 뒤에 동맥 이래가지고 14경맥이 흐릅니다. 경은 신경이란 경자입니다. 맥. 요 맥자를 잘 봐야 됩니다. 요렇게 쓴 맥자가 있고 요렇게 쓴 맥자가 있습니다.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예, 보입니까? 예, 잘 보세요. 참 이것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힘주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맥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여기 길령자, 이게 살육부에 찾아 있습니다. 다를자에 찾으면 없습니다. 맥이니 이런 거는 이게 다를자에는 없어요. 살육부에 있습니다. 이 맥자는 뭐냐 하면은 신경맥을 말할 때는 이 맥자를 써야 됩니다. 바닥바닥 뛰는 혈관 있지? 피가 이래 흐르는 그 맥, 혈맥이 뛰는 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손톱자인데 손에다 손톱을 이렇게 댄다 이 말이라. 손톱을 왜 대느냐? 맥 뛰는 거 보니라고 뛰잖아. 그러니까 혈관 맥자고 위에 이거는 신경맥자라. 만지도 뛰는 건 없어. 14경맥이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요 옆에 좌에서 우로 걸어갈 척자, 좌에서 우로 걸어갈 척자입니다. 척. 여기 척자 옆에 요자를 쓰면 덕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심장이 반드시 여기서 우에서 들어가서 좌로 나와서 우로 돌아갑니다. 우리 심장 혈관이 그래 돌아가요. 즉 뭐가 덕이냐 물었을 때 나의 모든 만맥이 좌에서 우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덕 있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의 조화와 더불어 모든 자연에 잘 순응하는 사람. 뭐가 덕이냐고 물었을 때. 그래서 여기 이 덕을 청자는 관청을 의미하는 글자라. 어제 배운 그 볼관자, 마음으로 본다는 이 볼관자에 마음으로 듣는 청자, 저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듣는 귀로 듣고, 귀로 듣는데 이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귀에서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동시에 다 듣는 걸 문이라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거 어제 비유로 말하면은 박사님 모셔놓고 국민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 이렇게 모셔놓고 석사, 박사 모셔놓고 귀를 깍 먹고 막고 듣느냐 물으면 박사는 안 들리는데 대부분 그래요. 박사는. 국민학교 1학년은 깜깜한 게 안 들린다, 깜깜한 게 들린다 이래요. 안 들리는 게 들린다 해요. 보세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참으로 못 듣는다면 어떻게 캄캄하게 절벽끝이 소리 없음을 압니까? 가만히 선생님 오늘 생각해봐. 오늘 참 기쁜 좋은 날이세요. 이 남자가 오는 게 그렇게 나한테 좋아요. 어디 가도 이 남자가 기해요. 이 놈은 뭐가 잘못됐어. 뭐가 하나 잘못됐다. 부속임이 킥 빠졌어요. 집에 가. 저 선생님들이 알아야 지금 제대로 걸 바로잡아야 돼요. 지금 지금 바쁜 우리 사모님들한테 무절작정이지. 뭘 무절작정이 나라 꼬라지도 안 되고 이래가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이 된다고요? 웃기네. 지금 내가 하는 이 강의가 만약에 얼른 우리나라의 국정에 이게 반영된다면 얼마 안 가면 이 나라의 세계 제일 지도자 나라가 돼요. 뭐 이래가 고통하고 나발 같은 소리 다 때려치우고 그 구름 잡는 소리 뭐 이래 뭐 산에 가서 기도한 게 어쨌다 그건 다 치우고 이거부터 해 일단. 한번 해봐요. 귀를 꽉 막으면 소리 없는 걸 아니까 듣는 건 항상 그대로 있지. 소리가 없다 해서 어째서 듣는 게 없습니까? 그 듣는 자가 뭡니까? 그게 묘각성이요, 우리 본질이요, 우리 불성이요. 눈을 감아도 본다 이기라. 꽉 막아도 듣는다 이기라.
귀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듣는다 이라. 집에 가서 참선할 때 뭘 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서 소리가 없는 고요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들으면 시끄럽고 조용하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산중절벽 기암절벽 밑에 가서 토구리니 망구리니 개주 천개집에 앉아서 이먹고 해가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선생님 생각해봐. 어디 가면 소리 없는 곳이 있어. 소리 없는 것도 소리인데. 아이고 참 뭐가 해탈입니까? 소리로부터 해탈하는 게 뭡니까? 여시 아무니 된 사람은 대평들에 가나 시장바닥에 가나 산중에 가나 그거라 여시라 열애라 그거 가도 그냥 응? 어디 가고 올 때가 있습니까? 전체로 다 듣는데. 이제 소리로부터 해방하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눈으로부터 해방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눈이 있든지 없든지 나의 본질은 항상 듣는다. 본다. 항상 듣는다. 항상 냄새 맡는다. 항상 말을 한다. 항상 내가 느끼고 항상 알고 모르고를 다 아는 자가 뭡니까? 우리 묘각이 아니고 뭐냐 이라. 이 글자는 이거 글자에서 신문이나 보고 세상의 정보나 알아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네,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글자는 하늘의 천신 저기 대범천, 대범천은 이선천에 있습니다. 삼선, 사선천에 있는 이 광과천이라든가 이 조서천이라고는 그 대단한 경지에 간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인간들에게 내려와가 저 인간들 불쌍한 중생들 어쨌든 저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고 저 빛나는 존재로 만들려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런 글자를 만들어서 어쨌든 요걸 타고 오느라 옷에 자가용도 여러 색깔이 있대요. 소니도 있고 뭐도 있고 요새 뭐 빌기가 있대. 그러니 그것처럼 요 뭐든지 하나 타고 좀 제발 글로 오라고 이게 만든 글자라. 그러는데 이걸 지금 우리 어떻게 써먹습니까? 편하게 앉아서 집에 자식 새끼들 잘 미기 사지는 거 이걸로 써먹고 안 있습니까? 이 순 도둑 역적놈들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순 날강도 만드는 글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청자, 문자부터 얼른 잡고 아들같이 마음으로 듣는 게 문이지요. 그 우리가 말하는 소리가 나면 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뭔 청각이라 그냥 청각. 네? 소리가 들리나 이건 청각이고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청각이지. 그건 우리가 말하는 감각이라. 이래서 이 청자는 마음으로 듣는 자를 관하는 걸 말합니다만 관청이라. 이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으로 듣는 걸 관해요. 처음에는 귀로 소리 듣는 거를 마음으로 의식해요. 소리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듣는 자체를 의식하고 마음으로 듣는 거.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는 걸 관청이라 그러는데 어려운데, 여기다가 요렇게 쓰면은 의심해라. 집을 덮어 씌우면 뭐냐면 나라의 관청이 돼요. 면석이나 면소나 무슨 사무소 있지. 집을 덮어 씌우면 요건 또 이제 무슨 관청이 돼서 관청 무슨 전매청 무슨 청카대 이 하기 또 무슨 때 이 청자부터는 전부 세상에 고약한 건 다 하대. 먹지 말은 담배 지가 술장사 담배 장사 다 해쳐먹고 그러고 나만 잡아놓고 말이야. 이게 글자가 아니라요. 성인이 되는 글자라. 어떻게 성인이 되냐? 귀로 들어가라. 귀에다가 몇 끼라. 요 몇 끼님 자입니까? 몇 끼라. 어떻게? 소리 듣는 자를 듣고 소리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마음으로 들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듣지 말고 이 공자님 말을 빌리면 귀로 들어라. 귀로 들으라는 말은 의식으로 초식으로 들어라 이 소리지. 그랬더니 앉아는 그 소리를 듣고 졸지에 선생님 그 신계 참 마음의 그 아름다운 계율을 말씀하시는 순간 나는 내가 안자인 것을 잊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존재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순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슬프고 괴롭고 어쩌고 저쩌고 미래의 꿈, 허황된 여러 가지 요망과 가지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냐? 조금 더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저 짝으로 좀 초의식에 머물러 있을 재주가 없어서 그래. 지금부터 가만히 앉아서 청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알고 제대로 배웠다면 청자만 생각하면 저절로 벌써 초의식으로 넘어가서 이 세상이 시끄럽든 조용하든 그거와는 상관도 없는 나 내면의 평화로운 그런 어떤 심상세계에 도취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문은 이런 거는 이렇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외형 내형인데 성은 똑같이 이거는 문 이런 건 요 위에 문으로 본다 이 말이고 요거는 아래 걸 본다 이 말이죠. 안에 걸 본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자, 우리 기왕에 요게 문이 나왔기 때문에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이 만약에 문 이랬을 때 이 문은 뭐를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작정이냐. 절에 가면은 일주문 맞지요. 기둥 두 개로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경계를 해놓은 거 이건 이렇게 문 이걸 문이라 문. 그러면 이걸 무문관 이래서 뭐 무문해서 배도 뭐 무슨 이래가 우리 대통령 말씀은 뭐라도 배도 무문인가 뭐 예, 그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이 문은 이 문자가요. 너무너무 이건 심오해서 다음에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임금왕자를 뜻해요. 이 자가. 이게 왕을 이게 보세요. 왕이 이걸 그 옛날에 뭐 이성계 씨 말이 있대요. 그 거지 옷을 입고 뭐 거지하고 진짜 임금하고 같이 바깥에 가서 처음 보니까 어떤 이 점하는 사람이 문자를 하나 똑같이 딱 짚으니까 당신은 이래 봐도 군왕이요 저래 봐도 왕이요 그랬다 하지 왜? 응? 응? 왕이라고. 요래가 입구자를 딱 써놓고 물었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물으면 입구자 물었으니까 입구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문문자를 하니까 자군 우군하니 그대는 왕인지장이라 이랬거든. 봐 이래 봐도 인공군자가 되고 이 소리라. 이래도 인공군자가 되고 에? 이래도 이쪽으로 봐도 인공군자가 되니 자군 우군하니 그대는 아무래도 임금상이라 이랬고 그 어떤 사람은 진짜 관복을 입고 막 그야말로 누런 항의를 입고 가가지고 뚝 짚으니까 아이고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문전 걸식할 거지상이다 이랬어. 왜냐면 문에다 주딜로래 기담인 게 동인 거지상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라. 그러니 이것도 그래 내가 늘 그럽니다만 한참 아들 데모할 때 말이죠. 이 지휘봉만 잡으면 청와대 가면 대통령 된다 해요 애들이. 그래 한동안에 뭐 많이 그랬습니다. 이 선생님도 가면 한참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 그랬을 텐데. 지가 들어가면 지가 청와대 가면 지 대통령 된대요. 지휘봉 정치라네. 이래 된다네. 참 그걸지 우리가 이걸 애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이걸 설득하시렵니까? 이 교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이상한 사상 가진 분들 있죠. 앞으로 이제 많이 좀 이상해질 겁니다. 좀 노조님은 이래 이제 이 양반들 사상이 좀 이상한데 그분들이 어디서 뭐를 정의를 못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절대 안 싸웁니다. 지금 진리의 3대 원칙을 알면 절대로 안 싸워요. 그런 사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양반이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그 당연하죠. 편견에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똑같은 글자를 봐도 그래요. 봐요. 이것도 문이고 이래도 문이고 요래만 또 각이라 하죠. 각. 집각자 이래죠. 그럼 집각은 뭐냐? 각은 뭐냐 물으면은 각은 집이냐? 그럼 실제 이런 집을 말하느냐? 집을 말하질 않아요. 무슨 각 이랬을 때 집에 가보면은 문이 각각 이렇게 들리는 거 있죠. 왜 옛날엔 집이 왜 동서사박으로 이렇게 들면 다 들리는 거 그런 문이 있죠. 대청 같은 거. 그래 각각 문이 들리면 각이 돼요. 이거 각하 이카는 이유가 있어. 왜 각하냐 하면은 저놈은 뭐 내무부 장관도 뭐 안방장관도 무슨 장관도 지 맘대로 다 하니까 국방부도 되고 뭐 다 되잖아. 그렇지만 국방부는 딴 건 안 되잖아.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사실 각하할 수 있다. 물론 지 밑에 부서가 8부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다 이 소리는 됩니다만 원체 각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집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무슨 도지사 하면 도지사 집이 하나 관사가 있지 왜. 관사가 있으면은 자기 집이 하나 있으면은 각하를 할 수가 있다 이 소리도 되고 각각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통수가 있어야 되는 기라. 통수는 각하라만 해요. 또 봐요. 이것도 이제 각하. 여기 보면 음식점에 가면 무슨 각하고 각이 하도 많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문 얘기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 이 소리라 해요. 이것도 그런 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 이래면 이것도 똑같은 문은 문인데 이거는 개자 10개자에서 개라 그러는데 요거는 빗장이니까 개성 이랬을 때 개성의 빗장문 다른 모양 딸이거든요. 모양 딸이. 그러니까 요거는 빗장이 있는 걸 말할 땐 요렇게 개성이니 개니 이렇게 개패니 이렇게 써야 되죠. 개패라도 문이 없는 그런 개패라고 그런 말 쓸 수가 없습니다. 글을 쓸 때 예를 들면 요새 누집 나는 아파트에 앞에 현관문을 잠그고 왔다 이 말을 하문으로 쓴다고 현관문을 잠그고 왔다 이랬다고 해서 거기다 무슨 개패를 했다 이래서 이런 식으로 개패라고 쓰거나 열고 닫았다 이래면은 이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잠그고 왔다 열고 왔다 이래야 되죠. 문법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반드시 옛날 문이 요건 뭔 뜻이냐 하면 요 글자 자체가요. 왜 임금왕자라고 하느냐 이랬죠. 봐요. 요게 여기 양쪽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고 요 짝에 여기 3개가 붙죠.
이렇게 양쪽이 닫았지요. 요 모양이 여기 임금왕자가 똑같다. 요 소리입니다. 요게. 그래 이건 왕을 어떤 쉽게 말하면 이 왕은 어제 얘기한 삼위일체가 된 거. 삼위일체가 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 청와대라고 했을 때 대자를 지금 이래 쓰죠. 길한 집에 이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집에서는 청와대라 하면은 대는 어떤 걸 대라 그러냐 하면 이런 기염 질벽 위에 이래 집 지는 거 봤죠? 잠깐 놀다가 머물다가 가는 거 이걸 대라 합니다. 대란 거는 반드시 대는 어찌 되는가 하면 뭐가 밑에 이렇게 높아나 해야 되고 절벽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청와대 가면 누구든지 현기증을 느껴요. 오래 못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른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관자를 쓰든지 백악관 하듯이 반드시 관자를 이렇게 쓰든지 예? 옆에 빛을 관자 붙죠. 관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도 나라의 관리 미술도 하고 거기서 나라의 정치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가면 청와대 가면 먹고 자면서 이걸 대략하거든. 이게 안 맞습니다. 문법으로. 그러니 이것은 무슨 각이니 대니 또 이뿐만 아닙니다. 이 문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 문법으로 한문 이런 철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구성의 내용을 제대로 아시자면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런 걸 알아야 되고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한문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글자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학설표현법이라는 이랍니다. 이거 다 쓰시지요?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해요. 학설표현법이라 이랍니다. 그럼 학설이 글자 한자가 무한한 학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번에 이 배울학자 배울 때에 보십시오. 잔의 운에 잔의 운에는 X자로 되어 있다. 잔의 운에는 X자로 되어 있다. 잔해와 운의 어떤 조화에 인해서 모든 연상과 생각과 의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잔해가 고장나면 우측을 못 쓰고 우측이 고장나면 좌측을 못 쓴다. 거기서 뭔가 머리에서 일어나는 온갖 결집된 의식을 하나로 마스터 하는 것 이것이 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을 갖다 정각이니 대각이니 소각이니 모두 깨달았다 하는 이 각. 각은 뭘 각이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학설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글자를 보고 이렇게 영적인 내면의 차원을 아느냐 하는 얘기도 됩니다. 분명히 나는 말씀드린 대로 요 위에 요자는 사람의 머리 뇌의 구성을 갖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상형문자로 만든 것이다. 이라. 아주 이거는 생리학적으로도 지극히 이건 과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견자는 본다는 말이 아니고 드러날 현자라 했거든. 선생님 가만히 앉아서 있어 보십시오. 자기 머릿속에 숱한 생각을 나는 무슨 생각했는지 난 몰라. 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갖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이 그냥 거울에 먼지처럼 다 보일 겁니다. 거기 각이라요. 자기를 전 존재로 알고 있는 상태를 각이라 해요. 미친 사람은 거기에 각성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미친 사람은 개처럼 바로 적극적으로 행이 돼버려요. 감상이 행동으로 연계가 돼버려요. 그래놓고 그 행에 대해서 전혀 무의식 차원에서 노는 거 말이에요. 초의식 차원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머릿속에서 전체로 일어나는 모든 심사과 감정과 여러가지 사유를 느끼고 아는 것을 각이라고 합니다. 이걸 깨달을 각자라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말한 학설 표현이라고 이러는데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째 직설법이라 이랍니다. 지난번에는 직설법 고들 직자 직설법 직설표현법 정그럽니다만 어쨌든 직설법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합니다. 직설법. 직설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뱀사자죠. 뱀사자 있죠. 요래 되면 뱀사자. 요 뱀사자는 뭐면은 고브라가 있죠. 고브라 이렇게 대가리 바짝 끌고 대야 되는 거. 이걸 말합니다. 고브라 사자입니다. 이게. 이거는 직설이라. 대가리 바짝 이렇게 대는 거 있지. 그런데
따비를 딜딜 집을 짓고 들어가고 있는 뱀 이래 있죠? 있죠? 그거는 이래 쓰죠? 네? 집대자, 버러지 집이다 이 말이라. 그렇죠? 변사자 이랬습니다. 이거 두 가지 갖다 놓고 한문에서는 벌써 뱀사자를 썼느냐 짙은 따베이튼 뱀사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벌써 이거는 고불할 말하고 이건 독사를 말하고 요거는 구리 같은 거 짙들고 앉은 걸 말한다. 이걸 대부분 알 수 있다 이기라. 또 그뿐만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직설적으로 하는 소설적으로 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한 사설 같은 거. 그건 사실 그대로 말해야 되죠. 이 문자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직설표현법이라 저는 그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의적 표현법이라는 게 나오죠. 우의 표현, 우의법. 이거는 우화란 말입니다. 비유 비슷한 거지요.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하고 토끼하고 뭐하고 이래가 얘기하는 거. 어떤 사실을 우의적으로 우화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말하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 우의적 표현법을 갖다가 가장 잘 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 이 소설 특히 이솝이란 말이 우리말로는 보살이란 말입니다. 보살.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은 게 아니래요. 그 이솝이라는 말을 나치니스 선생님이 인도 양반 아닙니까? 이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보살의 얘기라 이런 말이래요. 보살의 얘기. 그게 뭐냐 부처님 경전에 있는 설화집이지. 부처님의 설화집에 있는 얘기를 이솝이라 건데요. 우리 불교 신자들은 제발 좀 내 것을 바로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집트나 저쪽 그리스의 저쪽에 있는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집트 문화에서 무슨 그리스 문화에서 일어나온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솝이란 사람을 조사해 이솝이란 사람이 없었답니다. 없었고 이솝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보살의 만행 이 소리래요. 보살의 만행을 적은 글이래요. 그게 뭐냐 우리 불전 설화집에 있는 얘기를 말해요. 즉 설화집을 말한다 이 소리라요. 이거는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혹시 내 말을 가지고는 보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필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거든 인도의 나치니시 선생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성자님이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인간도 그 양반한테 까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동양 삼국에 있는 온갖 성인이 그 앞에 다 가도 안 돼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몇몇 그런 양반들은요 얘기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첫째 성자가 되자면요 세 가지를 부족해야 됩니다. 첫째 그 몸이 30 이상과 80종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룩해야 됩니다. 멋지게 생기게 돼. 우리 선생님 잘생겼네. 저래 사람 어디 가도 저래 한복 빼야 되지 뭐 이래. 어디 가도 털을 봐도 어디 가도 한 잔에 먹잖아. 한 주문 해먹잖아 어디 가도. 그럼 뭐 아무리 내가 입을 잘 놀리고 이게 뭘 알아봐도 뭐 생긴 꼬라지가 촌놈 저 미터리 장사 그때가 나가던 빌 볼 틈석 없는 게야. 내가 지금 뭔 얘기야 성인 좀 성인도 꼴값 해가면 성인 노릇하라 이 말이라. 또 뭐 니 축구가 제가 성인이라고 까불지 마라 이게요. 이 빙시 축구가 되게 미력도 수북해요. 이 시안에 부산에 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또 그 귀신 같은 걸 붙여 만드니라고 우리 보살들 돌아다니면 욕 되게 봐요. 그 도사 만들라고. 좀 그러지 마라. 박수철 끌쳐야지. 첫째 몸이 거룩하게 생겨야 됩니다. 뭐 장설할 필요 없어요. 뭐 얘기가 많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이 아주 유창해야 됩니다. 그분의 나오는 말씀이요 참 공자적이든지 나치니스 선생님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갖다 녹음 그대로 갖다 주워서 엮어가지고 그대로 담아놓으면요 인류 문학입니다. 뭐 톨스토이가 어떻고 난 베테가 어떻고 그 말하다 웃경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요 누가 정사한 게 아닙니다. 그 모르는 사람 제자들이 정사한 아닙니다. 10만 권을 책을 읽다가요 10만 권을 책을 읽다가 그 다음에 계산 못했대요. 뭐 여기 우리 대중씨가 뭐 미천건 일이고 어쩌고 저쩌고 가시는데 글쎄 뭐 그 어른도 막 이런 축에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처럼 그건 아마 톱일 겁니다. 1000건 3000건 얼마 정도 읽었다 하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또 그 양반 책 안 먹게 남의 저런 책도 아니라 전부 한 못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말해요. 수십만 페이지 되는 거. 그분의 말씀이 아주 그야말로 참 문학적이래야 된답니다. 그 문학만 가지고도 했다니 그 문학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시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유머가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의 뜻이 아주 이 세상에 자기 몸을 전 존재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대요. 그냥 뜻이 뭐 고상하다 해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과 그렇게 신명제 몸과 목숨과 자기가 가진 전 있는 이 세 가지 재물을 몽땅 이 세상에 희사하는 거 이래야 된답니다. 이게 도인이래요. 여기 유사한 분을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보기가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면은 있습니다. 몸이 계율이 청정한 데서 존경할 분이 있고 말씀이 정말로 참 부처님 말씀 같아서 잘하는 분이 있어 존경할 가치 있는 분이 있고 또 나름대로 참 뜻이 헌신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적으로. 그래서 대선교적으로 얘기하면 천주교가 우리 불교에서 말한 대선교에 가깝습니다. 아주 소선교입니다. 우리 불교는. 저건 저 밑에 기독교 저건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건 얘기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의적 표현법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화라든가 있는데 여기도 이 우의에도 보면은 칠류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 비유가 있어요. 칠류가 있는데 이거는 하도 길어서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현윤이 원윤이 이래가지고 뭐 과거 거 미래 거 현재 거 뭐 미리 하고 또 끝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이 7가지 칠류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칠류법 비유유자입니다. 칠류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러면 글자로 그러면 이 비유로 된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묻죠. 많습니다.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은 공자님이 자기 본명이 중이입니다. 중이. 중자 대중씨는 조금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인자를 빼버렸어요. 사람인자를 빼고 중자를 넣으면 뭐냐면은 멍텅구리 중자가 돼요. 멍텅구리 중자. 생각 없을 중자. 아무데나 그저 끌려가는 중자가 돼요. 그래서 공자하면 이 양반대로 나는 사람 가운데 이랬어요. 사람 가운데 이다. 빌어먹는 사람이다. 평생을 빌어잡쌌습니다. 보살입니다. 팔찌보살입니다. 800급 전일을 알고 미래 800급 일을 다 알아요. 공자님은. 보살이 어떤 긴가 알려거든 공자를 알아야 됩니다. 보살의 모양은 어떠냐면 그는 공자님 모습을 보면 돼요. 30 이상 80종의 대장부상을 그 양반은 인위적이지면은 그냥 우째 보면은 너무 인위적인 어떤 모델이지만은 위에다가 상투를 넣어서 육개상을 만들었지요. 대장부상 만든다고. 대장부상은 앞으로 배울 이 하늘 전자 위에 보면 하늘을 뚫은 사람 아닙니까? 하늘을 뚫어가지고 대장부 기상을 보였으며 비고 원적상이요 청경연화무상에다가 기가 축천 이하수화상에다가 탁이 사자상에 어깨는 큰 역사상이요 손이 밑에까지 무릎 밑에 내려가는 설사수화상에다가 키가 1m 91cm까지 날아요. 1cm 35mm든가 그런데 그건 내가 잊어버렸어. 장배 안 하십니까? 걷는 거 보면 사자걸음 거 딱 했거든. 사자걸음. 사자걸음 어째 걷는가 흉내 내볼까요? 호래나 사자나 저건요 앞에 이게 간절이 없습니다. 호래 삐다구가 비싸다 이래서 딴 거 사잡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그 삐다구 사잡수지 마라. 호경고래 그냥 약방은 비싸요. 호래비는 앞다리가 이 간절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개매로 여러 띵박질을 이래 못해요. 어째 걷느냐? 간절이 있기 때문에 천상에 옛날에 가다들이 쟤는 있지. 집단에 내가 사자라 이기라. 내가 이래도 간절 없는 놈이다 이기지. 이 가다들이. 호래 걷는 거 봐. 이래 그치. 그러죠? 봐요 동물왕국 때.
아주 참 큰 태산이 불러오시는 것 같답니다. 이 글자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하나의 은유적인 겁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중리는 중리인데 사람 가운데 내가 이렇다. 하나의 비유기 그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태똥이나 덩소평 같은 양말 한번 볼까요? 소평이라 이랬거든요. 자기 이름 우리매로 거창한 이름을 안 써요. 이것도 은유적인 겁니다. 소평이는 뭐냐? 내 조그만한 덜이다. 조그만한 덜이 전 세계에 제일 가는 대륙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의 진리라. 아들 이름 지을 때는 제발 우리 같은 엉터리한테 철학관에 짓지 말고 개떡같이 안 따내지소. 우리 그 도둑놈 복장놈 제발 좀 버려. 우리들 이름에 보면 얼마나 역겹고 더럽고 추악한지요. 성인들이 보면 기절초풍해요. 자기보다 더 이름이 고상한데 뭐. 아 공자도 나는 빌어먹는 놈이다 했는데, 아 나도 소평이다 조그만한 덜이 모태똥은 뭐냐면 조그만 동쪽이 조그만한 못이다 이랬어. 그것도 택이라 해서 택은 뭐냐면 소발자국에 고인 물 같은 거. 큰 못이 아니고 못짓자 못택자가 그 의미를 잘 달리하고 있어요. 그게 다 의식이다 이 말이라. 에? 예를 들면 백두산 이랬을 때 부처님 머리를 백두라 하는 거야. 백두산 이랬을 때 산이 백두인격 말이 안 되지만은 백두라 한 거. 이게 전부 의적인 겁니다. 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름을 조선 겠는 건 조선 없어도 안 돼 이래거든. 이북놈 없어도 안 된다 이 소리라. 큰 코 다칠라 이래더니 미국놈 소련놈 큰 코 놈들이 이놈들이 저들을 콩코 안 다칠라고 우리 이래를 만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전부 의적입니다. 큰 코 다칠라 이놈들 미제 소재 코고 다친다. 어떤 놈이 조선 놈이 조선. 그래 코리아 코리타분한 민족 이래서 그 이교태시 있잖아. 이교태시 그 양반이 조선 일부에 코리타분한 코리아 얘기하다가 아따 그 어느 학자한테 동캐 얻어맞아 버렸어. 그때 저거 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코리타분하다 했다고. 어쨌든 다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 방법 중에 풍수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미난 얘기 풍수법적 학설 표현법. 풍수적 표현법이라 이 말입니다. 풍수법을 해요. 예를 들면 청풍명월이요. 예를 들면 청주 같은 거 이런 거 청주. 청주라 하는 거 있죠. 여기 청주. 충죽하는 청주. 내가 옛날에 어릴 때부터 항상 누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기를 우리나라 서울 청와대는 어디 가야 되느냐. 공주에 간다 이거지. 공무원 고을이다 이 말 아닙니까 공주. 에? 청비는 뭐냐. 청비는 선비는 어디 가야 청주 가야 된다 이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안 그런가? 우리 경상도 이래면 경주의 경자 상주의 상자 경상도라요. 불행하게도 이상하게도 참 잘못되게도 우리 이자 경남은 쏙 빠져버렸어요. 경주도 경상도 저 위에 북에 붙었죠. 상주도 내 고향인데 저 위에 붙었어요. 얼마나 이 밑에 여기는 왜 인간 취급을 안 했느냐 하면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옛날 성인들이. 이 경상남도는 왜? 여기 미저고리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지도 보면 똥구멍 밑에 토끼뿔 같은 거 하나 있죠. 여기. 똥 싸는 응시 방티다 이 말을 이게. 그래 방티 이거는 네 소중하게 생각 안 했어. 그래 추악하다고 보면 경상도 안 그랬다고. 나주는 보면 전주하고 나주하고 해서 전주 이랬잖아. 광주도 그래. 저쪽에 전주 뭐라고 충청 저 어디라도. 보면 전부 경상남북도 예 남북을 엎쳐서 한 학석 했는데 요거만은 안 했어. 왜? 전부 경상도 시대가 된다 이 소리라. 경상도 시대. 그리고 경상도 시대에서 너 80하고 채운다. 나 803, 89. 앞으로 경상도에서 콧구멍 큰 사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대통령 한 번 더 돼요. 예언합니다. 이게 전부 풍수적으로 이미 어떻게 될 걸 얘기 다 해놨다 이기라. 예를 들면 38선에 38 따라지라고 이미 38선에는 따라지 빌어먹을 놈들이 벌벌아 딸고 기다 했고 개성 갈 때는 벌써 거기서는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해서 그게 성이 생긴다 했고 예? 부상 했을 때는 이 빌어먹을 38 따라지들이 예? 밥솥 들고 산에 와서 밥끼리 먹을 기다 이거. 벌써 이 글자 이름 쓸 때 다 그랬어요. 8금산 이름 부산을 말이에요. 내가 어디 가면 항상 개성 읽을 때에 팔금산 가고 이 얘기를 잘 하는데 팔금산을 모르는 사람은
이 가마 부자를 파자로 하면 팔금산이 돼요. 그 이거는 앞으로 이어 나올 파자법으로 얘기하는데 통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이름 말할 때 여이구 저 팔풀이 같은 놈 가는 거 막 이래 흔드는 게 있지 막 이래 흔드는 거 이런 거는 팔풀이거든. 사방 좌우 흔드는 팔풀이라고. 이런 말은 풍수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옛날에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 팔도를 갖다가 시적으로 읊은 거 있지요. 아마 노부려 가면 강원도를 얘기했잖아. 안 그래? 아마 노부. 강원도 놈들은 아만바에 바위 밑에 이래 처박혀 있는 늙은 부처같다 이랬거든. 그것도 강원도 사람 보면 좀 그래요. 참 순박해요. 네? 경상도 놈들 하도 골치 아파서 줄령 태산이다 이랬어. 삼천도 구불구불 골치 아픈 민족이라 해서 줄령 태산이라. 이건 갈수록 태산이래요. 앞으로 또 하나 나요. 또 태산이 하나 남았어. 근데 이제 풍전유지라 걔가 이거 전라도도 그래 나가지고 그 전라도 풍전유지라 그랬어요. 바람 앞에 해놨기는 버들가지다 이랬는데 그 어쨌든 그 내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하고 우리 전라도하고는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이데올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고 아주 인간적인 의식적인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전라도가 높습니다. 경상도보다. 이거 우악스러워요. 여기. 그 다음에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 해가지고 그 팔자 늘어지고 그 말씀도 그 양반들 뭐 밥 먹어 쑥 하면 또 아침 해야 되고 뭐 이칸다 하는 게 거기라. 한경도 저게 뭐 저 석전 정우라 하는 거 그거 아니라 석전. 그 뭐 안 넘어 나도 옛날 농사 지봤지만 그 자갈밭 하면 농가라 봐요. 막 이상해. 이 구름아 백대 지나간 소리가 나요. 이 황해도하고 여기 지금 저 평양 있잖아. 저것들은 이정구투라 해서 저가라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는 소리는. 뭐라 평안도 저짝에 박치기 유명한 거는 그게 뭐냐 맹호 출림이라 했거든. 호랭이가 그저 막 그 대나무 숲에 뛰어나오듯 한다. 그럼 성질이 또 저 그렇거든. 이거를 아주 팔도의 그 인성을 그대로 잘 읊은 그거는 풍수학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라. 이게 풍수법적으로 쓰였다. 우리 말에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교과서 내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들 글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학설에 맞춰서 찾아서 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아들에게는 그 가슴에 내면에는 시적인 그런 것도 일어나고요. 그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해악이라는 유모도 일어나고 뭔지 인간의 삶의 낭만과 그게 삶의 무엇도 이욕도 이런 게 충천하는 것이지 그 많은 거 빌어먹던 거 만나니 가이가 나이가 뭐 어쩌라 바로 앉아라 어쩌라 뭐 한날 뭐 오라가라 뭐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학설이 내놓은 게 이게 뭐 미치는 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간지법이 있어요. 이게 간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웁니다. 간지 잠깐 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간지라 그러면은 천간지질 말에 갑자 얼축 병신 육갑 하는 거 이거 말이라. 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씨고 절씨고 저절씨고 좋아 이것도 그렇고 얘 기지배약 하는 것도 계지배약 이랬을 때 지지에서요 임, 개 이런 게 임계 하는 게 있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 이런 임계 하는 게 있죠. 요 임은 양에 들어갑니다. 양 남자에 들어가요. 요 개는 여성의 음입니다. 음이면서 여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초경 있을 걸 갖다가 천개라 이랍니다. 초경은. 그 여자가 초경 있는 초경대가 지금 약방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14살부터 나온다 이래서 14세, 14살부터를 계집애라 그럽니다. 14살 밑에는 애들 보고 계집애라고 하면 안 돼요.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경이 있는 나이 14세가 돼야만 계집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개가 돼요. 그 다음에 임은 이건 양이기 때문에 서방님, 난고님, 무슨 님, 임님 하는 게 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임자에 대해서도 아직도 그 니마 사랑한 니마 임자 쓰는 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직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 얘 임마 무슨 말 보고 임마 할 때는 이놈은 쑥놈아 이 소리고 또 임마 이러면 18놈 이래서 이것도 이 철학으로 또 얘기합니다. 철학으로 얘기하면 18놈이 돼요. 어째 18놈이 되느냐 하면은 18은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를 해야 됩니다. 이거 9이 되는데 9구멍 가진 놈아 이 소리라. 근데 무슨 말은 9구멍이 딱 돼요. 우리 여성님한테는 반드시 이 십자 문자를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는데 딱 10구멍이 됩니다. 보배 공정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욕하는 거 욕으로 그렇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철학으로 이렇게 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철학으로 얘기하면 18로 만 무슨 연카거든. 생리가 그래 생리가. 또 내 더 미치고 환장하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우의적 표현법에 들어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남존엽이라는 말이 있죠. 아이 이 소리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뭐라고 자꾸 해석하는가 하면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이래 자꾸 해석을 해. 이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가 높고 여자는 어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높고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남녀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높고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쩌지 남존이라고 했느냐? 이게 남자가 갓서고 이라고 시하는 모습이라며. 이 글자가 남자는 서서 시하고 여자는 천상의 밑으로 시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가 여자가 자꾸 까불면 이놈 자석 서서 오줌 넣어봐라 이놈 자석이 간다. 선생님 이제 알겠지? 이제 저 사모님 까불고 대들거든. 서서 오줌 넣어봐! 하면 뭐 그거 그냥 못해. 암만 캐도 그건 못하는데 뭐. 이래도 뭐가 여자가 자꾸 까불긴 올라가나. 까불지 말아요. 저희요 남자들 저희 돼. 이게 사실은 그런 열등의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의적으로 그랬다 이 말이야. 이러니 그 학설의 표현에 의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남존엽이라 했는데 어떤 선비들 말이야 그 우의적 장난으로 할 말을 그걸 가지고 그걸 값어치를 정해가지고 그 언어의 어떤 진가를 가지고 알고 하면 이게 야당 여당밖에 더 되는 거예요. 더 우스운 얘기 볼까요? 풍수학적으로 된 거. 아마 이거 아시기 여의도지요. 여의도에 뭐가 있죠? 국회의사당이 있어. 볼까? 기집 서해가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섬이다 이 소리지. 그렇죠? 여의도 국회의상 들어가 나가지고 누가 먼저 쫓겨나왔죠? 김옥선이라는 남자도 여자된 중생이 쫓아 쫓겨나와 버렸어.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간집도 풍수학적 명칭으로 됐다 이 소리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보면 거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 같으면 거기 국회의사나 못지. 나는 백날 봐요. 지금도 행상집으로 봐요. 행상집. 우리 촌에 가면 행상집 아시지 선생님? 이거 고모도 하고 난 만나면 행상집이라 해. 행상집. 사람 죽으면 갖다 끄다내 뿌리는 집. 참 몰라. 누가 그 건축 설계를 그래 했는가 몰라도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지. 그래 행상집으로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행상집 뭐 아시는 행상 앞에 뭐 이래 영원 이래 모시고 가는 집이 딱 그 우리 국회의사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여요 안 그런 거. 이래가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름도 여의도로 가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 많겠다 하면 거기에 가지 말아야 되지. 에? 관악산이라는 건 저건 더 재밌지. 관악산은 관자는 원래 빗을 관자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관악인 게 벼슬로 소나기가 잡았다. 벼슬을 다 잡는다 이랬는데 다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은 은유적, 아까 얘기한 우의적 풍수학적 간지로 설한 이름입니다. 관악산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관악산을 알 수 있어요. 또 더욱더 가지산이라 하는 산이 요 가까운 데 있어요. 저래 가면. 가지산이라는 걸 성남사요. 성남사 있는. 가지산 이게 가지산에 대해서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 어디 가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말 알 재주가 없어요. 이런 말은 이거는 뭐 조금 뭐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가지산 가는 가지 이거 하는 거.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 부처님에게는 세 가지 신밀이 있다. 3밀이 있다. 첫째는 신밀이 있고 어밀이 있고 이밀이 있다. 부처님은 몸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게 있고 말씀이 또 신비롭고 또 그리고 그 부처님은 높은 뜻이 그렇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 높은 몸과 높은 말씀과 높은 뜻을 우리가 의식하면은 그게 가피력을 입는다. 가피 입을 피자라. 가피 응? 이 지자가 아니라 가지상. 가질 지자 이겁니다. 주지란 지자. 응? 가피지임입니다. 가피임지. 가피임지 요 피임이란 말을 빼버리고 가지산 했던 겁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산미를 입는 가피 입는 산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지신의 세 가지 신비가 있기 때문에 이짝에 가면 성남사 있고 저짝에 가면 무슨 우문사 있고 이짝에 가면 통도사도 있고 그렇죠. 딱 그렇지. 세수로 돼 있지. 통도사는 신밀이요. 저짝에 두 군데는 여자들만 있으니까 어밀과 이밀이 되는 기라.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 배운 이 풍수나 간지나 우의적 이걸 모르고는 직설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을 그다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내가 제일 많이 응용하는 어문차법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는 너무너무 심오하고 어문차법은 이건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씁니다. 빌릴차자 어문차법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 지금 구서동 가면 그 구석에 큰 동네가 있어서 구서동 돼 있고 기찰 가면 지금 기착이 되십니다. 옛날에 늑대 그 나오고 도둑놈 나오던 데라 그게 기찰. 팔송까지 절에 중이 다 팔아먹어 버렸어. 팔송. 한번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이름을 지금부터 잘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나와 만나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학교, 특히 학교 선생님들 그 이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어요. 응? 연지 가면 연지궁이라고 하는데 그 연지 가면 그 연지는 물론 그게 연지에 대한 유래와 전설 그 향토학적으로 보면 뭐가 있으나 어떤 측면으로 보면 사람마다 자기에게 와닿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연지 찍고 분바르고 시집 갈 수도 있고 그거 가면은 예? 그 빌어먹던 놈무대 가가지고 만날 역에 연지 이야기에서 연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요게 말이면은 연지락하고 요걸 곤지락 하거든요. 요건 연지고 요건 곤지입니다. 곤지는 이 따곤자를 씁니다. 이게 간지법으로 된 말입니다. 이 따곤자 이런 거는 곤은 이게 천간지지에 곤이 들어가요. 이게 곤지. 왜 이걸 곤지락 하느냐? 그럼 왜 연지를 바르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서방님을 모셔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요게 빨갛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옆에 이 나무 서방 나무 사람들 보고 이쁘게 보이라고 바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래 여보 나 그 뭐 그런 게 있어 오지 마라 이래 요때는 살짝 발라주시오. 그러면 우리 숙량만은 그걸 알고 당신 그래 그 뽑힌네 그럼 알았어 하고 자기 방에 기드가 사랑방에 이게 사랑방 철학이라. 에? 요새는 따블 시장이 돼가지고 막 그만 뭐 빌딩 시장에서 위에 막 갖다 걸고리 시대가지고 내가 여기 아까 저 순사 갔나? 저 순사지가 돼서 내가 가서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감투거리란 말이 있어요. 감투거리. 감투는 물론 쓰는 감투를 말합니다. 감투거리를 집에 가셔가지고 그거 사진을 찾아봐요. 무슨 얘기인가. 감투거리. 이게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우리 성년들이고 어른들이고 선생님들이니까 이거는 꼭 우리말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붙이겠어요. 이 곤지라는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곤지라는 건 뭐냐면 여자는 땅에 누우니까 신랑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곤지라 이거 발라주면은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사람은 시집갈 나이가 되면 다 발라요. 쑥놈을 받을 수 땅에 누울 수 있다 이 말 따곤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가면은 그 죽으면 많이 이러지 돈만 주면 돈만 많이 주면 한참 일러주지 왜? 혼명대주 건명대주 아무의 대신동 밑번지 부처는 눈이 묻어 주서 어디 쟤랑 동학가봐 어디 번지까지 살살 알고 준다. 아 그놈이 쑥놈인지 암놈인지 곤지 뭔지 가히 다 같이 줘있도 그래가지고 이놈이 아들이 둘째 놈이 시전이 잘 모를까봐 차남 뭐 어쩌고 장력해서 하면서 또 한참 주일이네. 시상에 부처도 그렇게 뭔 부처 난 하늘 땅 밑에 저 우리 조선 불교 받던데 못 봤어. 절에 안 가시지? 가지 마라. 눈뜬 사람 안 가요. 아이 부처가 눈이 멀어서 그 뭐 대한민국 해동 대한민국 남선부진이 부끄러진지 몰라가지고 남선부주 대한민국에서 그 부산인지 서울인지 모를까봐 또 그까지 또 괜찮아. 번지까지 통까지 다 같이 준다 또. 그래가 이 꼰지인지 연인지 찾는데 그래 꼰지는 땅에 누우면 곤이 되고
우로 올라가면 감투거리가 됩니다. 음양이 바뀌면 그래요. 그럼 어째 돼? 우리말로 이제 풉니다. 감투고리가 되니까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백을 써야만 감투가 올라가요. 여태까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선생님들. 선생님도 교장이나 교감이나 해먹으려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숱하게 댕긴 백 써야 될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나한테 맞는 기술을 난 안 들어요. 난 한 가지 안 듣는 게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내가 보는 이 사회는 특히 학교 사회가 80% 이상이 부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바로 잡을 길도 없어요. 단 이걸 이렇게 옳게 아시고 살면서 한 개라도 제대로 꼰지가 뭔지 바로 알려주는 이런 것부터 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꼰지도 모르고 연지도 모르고 왜 바르는가에 대해서 왜를 물으면 아들 보고 어른 되면 안다 이하고 말고 그게 될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어문차법에 이게 뭐 엄청난 게 많습니다. 참 할 얘기는 합니다만은 케네디는 객하시고 닉슨은 닉다운 돼버리고 포드는 포기해야 되고 아이고 클린턴은 걸리긴 걸리는데 요새 욕 좀 봐요. 자꾸 걸리요. 기분이 꼬리 막 걸리요 지금. 그래 아세야 아서라 싸우지 마라 아세야 이 뭉띠 같은 놈들아. 에? 아프리카 이 가슴 아픈 민족들아. 쿠웨이트 쿡 터진다 간대요. 이라크 이러면 안 된다 걔도 큰일 난다 걔도 주다 자꾸 내 친구라 저기. 후생이 나하고 갑장입니다. 그 저 미국 놈이 들고 때릴 때 내가 본 게 말이지. 저 집에 마누라고 뒤집어 자다가 말이야 한 방 맞을게 놀래가지고 뭐 어떨 때가 아는데 갔다 이 조금은 진짜 수정이 기도가가지고 나 여 앉아서 다 봤다고. 그 내 갑장인 게 살려준다고. 선생님들이 오다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선생님 실력으로 됐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공덕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내 인정해요. 공덕을 지으면은 그러한 능력 가진 분이 항상 지켜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천신이 따라다니는 게 우리 못 볼 뿐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우리 못 봐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반영으로 읽어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이 응하느냐 이래 돼요. 요래만 요런 그림자 저래만 저런 그림자 딸집에 그렇게 응해요. 그래서 이 아장피장이니까 예수 말이 편해요. 하늘은 스사로 돕는 자를 돕나니라. 아주 멋진 말이지 왜. 멋지게 뭐 멀지 하나만 하는 소리고 그렇잖아. 씨알머리 없는 소리지 뭐. 어쩌면 그렇죠. 하늘은 스사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이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사로 잘하면 되지.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문차법 이것은 엄청나게 앞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로서는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또 내일 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오신 순서대로 조금 더 많이 듣는 시간으로 만들고 또 내일 또 나갈 내일은 또 뭐냐 이 우리 한문이 여태까지 들은 그런 걸로만 되어 있지 않고 제일 소중한 음양오행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양오행의 그 생언과 음양오행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성질이 되어지고 성질 이전에 성이 뭔가부터 내일은 우리가 말하는 성품 있죠. 성 심성이니 뭐냐 성 물성이니 가는 성 있잖아. 성이 7가지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것을 내일 듣는 시간이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듣고 기억하심으로써 앞으로 우리 문자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 있는 선생님이 돼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 꽃다운 인재들을 지구상에 활짝 그야말로 만다라. 그야말로 우리 부파 종자들을 활짝 피놓을 겁니다. 그걸 약속드리면서 오늘부터 요래고만 적당히 메우려니다.